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지 대 지지, 묘가 묘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가 묘를 봤다는 것은 오행도 같고 음양도 같죠. 따라서 이 글자를 비견이라고 우리는 육친상 해석을 붙입니다. 보통 분리 독립을 의미하죠. 자, 12운성상 이 묘에서는 걸록지에 해당되어서 자, 이때부터 묘가 실제로는 그 기운적인 세계가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2신살로서는 장성살이죠. 장군이 칼을 들고 이제 최고로 적 진투지에 진격을 하는 것이죠. 그 모양처럼 그 운기라든지 세기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총진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묘는 앞에서도 했죠. 인묘진 방합을 이루고 삼합은 해묘미를 이루며 육합은 묘수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리고 충은 유가 되고, 그리고 형은 찌자자가 되고, 파는 마로자가 되고, 그리고 해는 이거는 12신살살 육해살과 다르죠. 이 해살은 육합을 방해하는 글자죠. 그 해가 용진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토끼 묘자가 왔을 때, 자, 이 글자의 작용은 첫 번째는 보통 리메이크 작용입니다. 즉, 토끼 묘자에서 묘를 다시 만났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 달로 치면은 12달이 될 것이고, 연으로 친다면은 12년을 사용했다는 거죠. 사용. 자, 기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리를 하든지 고치든지 새로운 것으로 대체를 하게 됐죠. 자, 그러한 작용력이 실제로는 묘가 묘를 봤을 때, 자, 그것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비견을 봤을 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오랫동안 사용되어진 것을 고치든지 또는 새로이 바꾼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 묘가 묘를 봤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묘가 묘를 봤을 때, 자, 요럴 경우에는 팔자의 해석이 다른 글자들은 보통 합이라든지 충이라든지 형의 글자, 도란 동료의 글자가 달라졌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같은 글자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묘와 술로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 글자가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팔자 내에 묘술은 육합이죠. 육합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부합과 같다. 자, 보통 이런 경우가 내가 이런 글자를 이 묘라는 직업의 글자를 쓰지 않으면 배우자가 묘라는 글자를 쓸 수가 있고, 또는 이런 거는 배우자가 됩니다. 내가 만약에 묘라면 이 배우자가 술이 됩니다. 육합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 술이 배우자 궁인데 배우자가 술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내가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사람의 직업군이 예를 들어서 뭐 축술미가 있다라고 합시다. 축이 있고, 이런 경우 만약에 배우자가 형벌에 관련된 직업 특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그러한 형벌권에 관련된 직업 특성을, 축과 술은 축술미로서 사명사를 이루죠. 그래서 형벌에 관련된 실무적인 일을 유능하게 처리하는 사람인데, 자, 이런 경우 묘가 왔다라는 것이죠. 자, 묘가 오니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묘가 오게 되면 어떻게 술을 합하게 되겠죠. 이렇게 육합을 한다는 거죠. 육합. 따라서 내가 원래 이 합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게, 즉 나는 1이라면 이 운에서 온 것은 뭡니까? 다수라는 거죠. 많다라는 거죠. 많다. 자, 따라서 이 수를 데리고 가버린다는 거죠. 자, 합이라는 것은 뭐 강하게 만든다. 육합은 조금 다릅니다. 이 술이라는 것을 데리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배우자에 관해서 뭔가 불안 동료적인 일도 발생할 수 있을 뿐더러, 또 내가 만약에 이런 형벌권의 직업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된다? 형벌권의 직업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술이라는 글자가 쉽게 말해서 이 바깥에 있는 묘와 묘를 보고서 똑같이 닮은 애가 왔네? 그러면서 세력이 강한 것으로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직업적인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도 되고, 자, 예를 들어서 해묘미라는 삼합의 구성을 이루고 있다고 봅시다. 묘미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자, 이럴 때 묘가 오니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묘미 합의 모양으로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술이 있었다고, 술은 하기는 좀 그렇죠. 사명사를 들어간다면 축이라고 합시다. 자, 축술 및 사명사를, 형사의 기운을 이렇게 묘미 합으로서 내가 직업 특성으로 삼고 있었을 때, 자, 이랬을 때 묘가 운이 어떻게 된다? 이 묘와 미가 바깥에서 합을 하게 되죠. 이렇게 삼합을 하게 되면 묘의 기운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축과 미라는 것이 어떻게 그냥 있었을 때는 서로 충의 작용이죠. 충도 되고 형도 되죠. 충과 형의 작용력에 의해서 서로 비등비등하게 가는데, 묘가 운이 이 미의 세력을 강하게 해서 첫 번째 작용은 축을 충하는 작용이 나타나겠죠. 축을 충한다는 것이죠. 축충의 작용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축을 날려버리는 작용이 생기게 되겠죠. 따라서 내가 직업을 이루는 게 이 묘미 합된 모양에서, 묘미 합의 모양에서 축과 미가 형을 가지고 있죠. 형벌권에 관련된 그러한 직업 특성이었는데, 이 미가 갑자기 강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내가 직업적인 훼손이 첫 번째는 올 수가 있겠죠. 충을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직업에서 뭔가 애로사항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가 강화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 미가 나와 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묘와 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묘와 묘미 합이 이루어지겠죠. 합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 글자가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이 부분에는 더 봐야 되는 게, 미가 강화가 됨으로 인해서 이 미에서 갑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런 글자, 그죠? 지지로 내리면 범인자라든지 찌자자의 기운이 있었다면, 그 기운도 함께 이 미가 이제 강화됨으로 해서 이 팔자 내의 글자가, 예를 들어서 시에 찌자자, 범인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인을 인묘시키는 작용까지도 팔자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한 글자만 바뀌어도 실제로는 사주 해석이라는 것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글자들이 다 왔을 때,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찌자자라고 칩시다. 자가 있고 유가 있고, 그 다음에 토끼 묘자가 있었다고 칩시다. 자, 이때 묘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묘가 오게 되면 첫 번째 충할 글자 충하죠. 유를 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충에 의해서 또는 형에 의해서 형과 충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실력적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묘가 오니까 묘유충에 의해서 뭔가 충의 기술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 유가 사라지게 되겠죠. 자, 유가 사라진다고 하면 일단은 훼손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자묘를 향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자가 삭감작용이 벌어지게 되겠죠. 삭감작용이 벌어진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삭감에서 이 쥐자자의 힘이 약해지니, 원래는 어떻게? 쥐자자의 세력이 그 글자 그대의 모양으로 있었을 때는 묘의 충작용을 중재를 잘 해주고 있다가 삭감작용에 의해서 그 기운이 빠져나가게 되니 어떻게? 이 유가 묘를 바로 충하는 작용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그래서 내가 타이에 의해서 뭔가 이동 변동되어야 할 상황이라든지 충전 재생 스파크에 관한 상황이라든지, 즉 그런 것들이, 충에 의한 상황들이 실제로는 나에게 토끼 묘자가 오니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비견이 와서 분리 독립이 아니라 이러한 다른 글자의 작용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되어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 묘가 왔을 때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글자가 팔자 내에 있는지 없는지를 잘 관찰하시고, 그리고 나서 묘가 왔을 때 리메이크냐 또는 다른 간질에게 뭔가 영향성을 주어서 내가 합이 벌어지느냐, 충이 벌어지느냐, 형이 벌어지느냐, 또는 파해가 벌어지느냐를 실제적으로 관찰을 해서 사주 해석에 가미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지 대 지지, 묘가 묘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